네, 안녕하세요. 효자들 방송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자들 방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효자 직영점 및 가맹점의 메인 선생님들, 주요 과목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학생 그리고 고등과정 준비를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논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늘은 저희 독소 효자점의 영어과 대표 강사 그리고 수학과 대표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독소 QM 효자학원의 영어과 대표 강사인 효자들 방송을 잘 아시는 거죠? 이용창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독소 QM 효자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인 김자훈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자훈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용창 선생님의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매번 퀴즈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채팅창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답을 아실 경우에 이렇게 퀴즈를 보시면서 정답이 떠오를 경우에는 1588-9994번 연락해 주신 이후에 내선 번호 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답자에 한해서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제가 이거 미리 안 보여드렸는데 이 퀴즈를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연상되는 사자성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퀴즈를 보면서 연상되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신가요? 자수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수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성으로. 정답이 나온 거 같아요. 자, 정답은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에게 제가 넘겨드리는 걸 하면서 시청자님들 몫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이 올라오면은 제가 채팅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정답이 올라오면은 정답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정답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이용창 선생님의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나 오늘 주제가 고등을 위한 공부 어떤 방법이나 준비법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사실은 효자들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습적인 방법을 내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 자신이 많이 느끼고 그리고 수업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인드셋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네.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배경지식과 논리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이 시청하고 계실 또 공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어머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에 필요한 자산, 뭐 이거는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 지난번에 진행했던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실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무리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소 관내에는 예봉중학교, 독소중학교, 그리고 와부중학교 이 세 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독소고등학교 그리고 와부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정답자가 두 분이 올라왔는데 먼저 맞춰주신 정답자 운희님이라고 운희님이십니다. 운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운희님께서 운희 맞죠? 네. 네. 운희님께서 자수성가라고 이렇게 정답 올려주셨는데 쉽게 맞출 수 있으셨나요, 선생님도?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자수성가. 그래서 자수성가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elf-made잖아요. 네. self-made니까 그래서 he's a self-made businessman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자수하다라는 단어도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report to the police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네. 영어에서 자수하다가 turn oneself in 이 표현이 자수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이렇게 타동사 구가 쓰였을 때 예를 들면 give란 단어는 뭐 대부분의 모든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give란 단어에 만약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때는 굴복하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쓰인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give up은 다 아시잖아요. give up은 포기하고. 우리 배추 셀 때, 그죠? 네. 쓰실 수 있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give off라고 하면요. 이때는
분출하다, 예, 네. 분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give away라고 하면은 어떤 무료로 뭔가를 나눠주다 혹은 영화의 어떤 줄거리를 스포일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 뒤 전치사가 어떤 표현이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수거 표현들도 네. 학생들이 외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실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거나 실생활에서 혹시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실생활에서 이런 표현들을 한 번 정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퀴즈는 자수성가로 우희님께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배경지식과 논리라고 해서 왼쪽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능 국어 문제. 예. 네.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매스컴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뭐 마의 31번이라 그래서 지금도 검색어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였던 네, 문항이었네요. 이게 정답률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킬러를 넘어서 뭐랄까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갖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도도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JTBC나 다 막 나와서 이렇게 뭐 너무 어려웠다.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참 많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또 다른 방송에선 다루면서 정말 이거는 국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물리 문제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라는 얘기가 많았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네 사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크나큰 별 논란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얘가 말하는 거는 지구와 태양이 서로 당기는 힘이 같아서 네. 이제 이게 똑같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누군가가 더 세다면 네 아마 태양이 더 커서 세다면 저희는 다 끌려가서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는 네, 서로 뭐 힘이 똑같은 거니까 해서 이제 이 지문의 논점은 그 둘이 서로를 당기고 있을 때 이 질량을 하나하나 작은 요소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모든 게 서로 당기는 합이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수학으로 따지면 1, 2, 3, 4, 5를 다 더한 거랑 네. 5, 3개를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마치 앞에 있는 1이나 2가 다른 오른쪽에 있는 5 하나와 같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의 합을 가지고서 각각 개인이 똑같다고 호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문과생들은 제대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문제가 되려면 문과생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이거를 풀어낼 수 없었어야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이게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쌓아야 되고 뭐 방법이 뭘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배경 지식은 정말 네 그걸 도와준다 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오히려 배경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논리고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네 이제 왼쪽에 기내의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추석 때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여행을 계획한 게 결심한 게 너무 늦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싼 항공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제가 가는 비행기 안에 분명히
그 비행기 안에는 저랑 똑같은 운임을 지불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먼저 예매를 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갔을 거고요. 네. 누군가는 뭐 마일리지 쓰거나 여러 가지 뭐 카드 할인 같은 걸 받아서 굉장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죠. 혹은 저보다 더 늦게 예매를 하는 바람에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 또 뒤에, 앞에 저와 똑같은 금액으로 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는 똑같죠. 저는 이 비용과 좌석이 백용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딱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그게 100점이건 1등급이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건 그거는 논리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만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래도 누구보단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싶고 누구보단 좀 더 저렴한 비용에 가고 싶고 좀 더 수월하게 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세상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것에라는 말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기종의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것 또한 똑같은 비용을 내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계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나 등등.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자체의 품질은 똑같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매달 부담 없이 쓴다라는 게 딱 그 정도가 저희가 공부하는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목적지, 이제 네. 동일한 거리를 저희가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 영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영단어를 미리 외워둔다라는 건 배경 지식을 쌓는 거하고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영단어에 대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은 자율주행 장치를 탑재하는 그런 기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는 거리까지의 어떤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율주행 장치가 있는 자동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차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굳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영단어를 미리 외워두면 둘수록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만큼 준비를 탄탄하게 해둘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단어의 중요성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배경 지식을 쌓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게 어떤 주제건 어떤 텍스트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디 쓰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직접 느끼고 경험했던 걸 좀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네. 맨 왼쪽 그림이 네. 샷 ACC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게임하고 관련된 예,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그럼 네네네네. 가운데 그림은 마이클 조던 사진. 예, 맞죠. 23번. 혹시 그 김장훈 선생님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스포츠 있으신가요? 네. 저 스포츠 보는 거에 딱히 취미가 없어가지고. 아 정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네. 사실 뭐 시카고 하면은 네. 뭐 대부분이 그 뭐 농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마이클 조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농구하면 시카고 불스고 야구하면 시카고 베어스고 네. 피자하면 시카고 피자. 그래서 시카고에 관련된 그런 기본 지식들을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게 사실 제가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 관심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 관심 없는 분야 두 가지가 뭐냐면 스포츠하고 군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여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계급 체계를 물어볼 때 뭐 이병, 이등병, 일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뭐 프라이빗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1병, 2병, 3병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스포츠에 네. 관련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스포츠의 룰이라든지 야구의 어떤 경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정말 쉬운 질문인데도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로 관심이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기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왼쪽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 관련한 건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전체적인 능력치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게임을 하더라도 뭐 한글화피치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게임을 할 때에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냥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일본어로 쓰인 그대로의 이름을 읽어야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냥 아무 번역도 안 된 영어로의 능력치를 제가 보고 선수들을 썼어야만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저게 ACC라는 게 다 붙어 있는데 밑에는 뭐 그냥 스피드가 있고 이건 뭘까 해서 혹시 그러면 이게 패스의 스피드와 슈팅의 스피드 이런 거니까 파워니까 혹시 이건 정확한 것과 좀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막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글로 정확함도 막 찾아보고 영어로 그냥 ACC로 시작하는 걸 다 찾아봤더니 이제 그 중에서 겹쳤던 게 애큐러시였던 거죠. 정확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팅과 뭐 패스의 정확도에 관련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단어를 알게 되면 이 기억은 정말 제가 이게 찾아본 게 20년 전인데도 이 기억은 정말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까먹겠네. 네, 이런 거는 정말 까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하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보려고만 한다면 이거는 다 뭐 써먹을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저 머니는 제가 중계로 들었던 그 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수가 슛을 딱 쏘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표현을 했냐면 His jump shot is mone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돈? 왜 돈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막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또 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죠. 돈이 정말 좋고 중요한 건데 그래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 돈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걸 거야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머니라는 게 정말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정말 슛을 잘 쏜다. 그의 슛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말로써 쓰였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타이타닉 이후로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카프리오가 딱 그 치어스 하면서 했던 to make each day count라고 모든 말을 그러니까 순간을 가치 있게라는 count가 그래서 형용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가치 있게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정말 단어의 확장성이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 좀 호기심을 갖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가운데 거 좀 가져왔고요. 저도 농구에 관심이 없는데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다운타운은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농구에서 슛이라는 거는 가장 대전제가 최대한 가까운 데서 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은 3점 라인이 안 그래도 먼데 그것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지금 슛을 던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률이 떨어질 텐데 저기서 지금 던지고 있고 저런 슛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From downtow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저 또 궁금했어요. 왜? 왜 시내야? 왜 도심지야? 왜지? 막 찾아봤어요. 근데 다운타운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From a parking lot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던졌다고? 아니 왜?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은 도심도 그렇고 어떤 몰도 그렇고 다 굉장히 먼 주거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큰 주차장이 저 멀리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 대놓고 한참을 카트를 밀고 끌고 가서 마트에 들어가듯이 또 자기 주거 지역에서 상업단지로 가려면 도심지로 가려면 정말 먼 거리를 가야 하듯이 저것 자체가 굉장히 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고 생각했던 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한 번 더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게임 보는 게 게임하는 게 스포츠 보는 게 이게 왜 도움이 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주제든 간에
어떤 곳이든 간에 배움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적극적으로 특히 최대한 텍스트 관련해서 뭐 책이라도 아마 그렇게 책 읽기 싫어하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네, 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도 너무나 추천드리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매번 강조드리는 영단어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르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저는 뭐 팝송 같은 것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정말 궁금해서 요즘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어휘사전에 금방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나가다가 저는 간판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노스탈지아라는 그런 간판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 불어인가 영어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아 이게 어떤 향수병을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 그렇게 해서 외웠던 단어들은 정말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습관 자체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모르는 단어들 혹은 어휘가 확장된 부분을 네. 이렇게 한번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첫 번째는 해설지와 해설 강의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무 그 해설이 사후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뒤에 있는 이야기 아니냐. 너무 후술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것 자체가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그리고 그런 비유를 자신들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내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갖는단 말이죠. 그럼 저는 되묻고 싶어요. 과연 해설지에 나온 우리 이제 학평을 보게 되면 이런 해설지가 쭉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그 답을 골라내는 게 정말 가능한지인 거죠. 근데 보면 그 해설지는 참 제 생각에는 이건 뭐지? 교포분이 쓴 건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해석만 있어요. 문장마다 해석. 그러니까 연결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그 해설 강의는 글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를 이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 번의 변환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듣기를 들으면 바로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영어를 듣고 너가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순간 이미 그 다음 문장은 지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그냥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생략돼야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와 해설 강의라는 건 사실은 비유 이전에 정말 많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건 이런 느낌이겠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어울릴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그 단계들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전달한 게 비유적인 해설 강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누군가의 강의나 누군가의 해설을 보고 정말 그게 참 와닿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내가 이러한 비유를 떠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비유를 들었던 거기에 사용된 논리를 나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확장들은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모든 배경 지식과 논리의 확장, 그 모든 것들은 다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체계는 굉장히 무한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부터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너무나 많은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영단어 중에서 컴퍼니라는 단어, 컴퍼니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컴퍼니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은 회사라는 단어의 의미로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동료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말로 외웠을 때는 동료니까 어떤 친구의 의미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데려와서 엄마한테 Mom, I've got a company 그러면 친구 데려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제가 뭐 정확한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화에서 이런 그 악당들일까요? 악당들이 그 은행을 털었어요. 예, 은행을 털고 나서 완전 범죄를 해냈다라고
본인들만의 어떤 뭐 자축을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삐뽀 삐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대사가 뭐냐면 we've got a company behind. We've got a company.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말로 만약에 정말 해설지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죠. 자,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걸 동료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우리 동료가 생겼네 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자막에는 뭐라고 써 있었던 걸 기억나냐면 놈들이 따라붙었어. 이렇게 해석이 됐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누군가 함께 있음, 이 단어는 누군가와 함께 있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준다라면 그게 동료가 됐던 적이 됐던 혹은 뭐 악당이 됐던 우리의 뭐 그런 놈들이 따라붙었어라는 그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번역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센스 있게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 그리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예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면죄부를 주지 않기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꼭 단어에 대해서는 스스로들에게 굉장한 면죄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딱 풀었을 때 쌤 저 이 단어만 알았으면 풀었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누가 모르래? 누가 모르라고 했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단어를 모름으로써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를 모름으로써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고의 확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컴퍼니처럼. 그래서 정말 어떤 단어를 내가 이거 몰랐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이제 고등부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조금 궁금해 하실 법한 이제 관내에 있는 그 중학교, 제가 담당했던 중학교의 지난번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본 건데요. 일단 이렇게 문항별로 배점과 문제 유형, 그리고 문제 출처까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직접 와서 지도해 보시니까 시험 난이도가 어떠셨나요? 선생님 뭐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뭐 김자훈 선생님도 그렇고 이용창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타학원에서는 고등부까지 그리고 고3까지도 수능까지도 책임지고 지도를 해주셨던 뭐 실력은 기본이고 정말 뭐 고등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이들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독서 QM 효자학원에서는 중등부터 탄탄하게 이제 고등 과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주시고 올려주는 그런 포지션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어떻게 보면 서울권에서만 수업하시다가 남양주 쪽에 오셔서 처음 아이들을 이번 시험 대비를 해보시면서 중간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나 아이들의 실력은 어땠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참 해맑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순수하죠. 네, 너무너무 순수하고 정말 도화지 같아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뭐 교육특구라는 곳에 비하면 시험의 어떤 범위라던가 아니면 뭐 뎁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었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와부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지만 저 외부 지문도 사실은 그 국가에서 그 학력평가 검정했던 그 중등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오며 가면 많이 봤을 되게 친숙한 지문들이었고 또 그거를 몇 개 주면서 이 중에 다 나올 거니까는 봐봐 라고 했던 거라서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 아이들이 해맑다는 거는 너무 공감을 하고 근데 일단 난이도 자체는 다른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서술형 같은 것도 빠져 있고 무난한 형태로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약간 시험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연습이 부족하다 그거를 약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애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전체 23문항으로 100점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왼쪽에는 뭐 제가 준비하면서 나왔던 성과들인데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일단 교과서에서 본문이랑 대화문 다 고르게 좀 출제가 되었고 뭐 본문의 내용은 조금 변형되고 응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6개 지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문을 막 변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유형만 좀 바꿔서 이렇게 했었고요. 문법에서는 그냥 딱 요 정도였습니다. 그냥 목적격, 주격, 관계대명사 구분하면서 생략 가능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런 표현을 다시 뭐 약간 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가 정도. 다만 이제 23문제 중에서 보기가 한글로만 나왔던 경우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제의 답을 분명히 밑에 한글이었으면 조금 쉽게 골랐을 문제들도 밑에 있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틀렸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실력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고 보는 시험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 A반은 100점 달성률이 100%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평균이 93.5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물론 뭐 이용창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100점은 진정한 물론 열심히 노력한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무한 칭찬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중3까지도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특히 중3 때는 가능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라면 굳이 시험 대비를 길게 하지 않아도 한두 번의 보충만으로도 충분히 100점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 난이도이기 때문에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미리미리 해둘 수 있기를 해둘 수 있다라면 그만큼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저는 제일 주요 과목이 뭐 국영수 플러스 과학, 사회 혹은 뭐 한국사까지 이렇게 이런 주요 과목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조금 더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수고로움이 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독수PM 효자학원의 영어과 국어과 그리고 메인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지도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100점이 아닌 친구들 찾아보기가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런 시험 결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100점을 학교 시험 100점 맞는 친구들도 지금 이제 뭐 고1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다 그냥 2등급도 어렵고 거진 다 3등급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전혀 다른 시험이 되고 원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데 객관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다음은 덕소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배점이 높았던 문항들 4개 정도 해서 총 26개의 문항 100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뭐 따로 외부적인 지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교과서 가지고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 경향은 뭐 본문이랑 대화문 플러스 해서 뭐 교과서 내에 있지만 다른 추가적인 지문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냈었고요. 또 뭐 밑줄친 표현, 특히나 이제 뭐 함축 의미 같은 것도 문제로 조금 나왔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많이들 단어 가지고 영영풀이를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던 단어뿐 아니라 그 이상의 표현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요구를 하잖아요. 특히나 그렇게 뭐 아예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단어의 뜻을 알아두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문법 문제는 이제 요즘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골라가지고 뭐 A에는 뭐뭐, B에는 뭐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보기 요거는 내가 봤던 거니까 골라내기 참 쉬운데, 아예 문장으로 여러 개를 딱 주고 이 중에 바르지 못한 문장 찾아내. 이거는 사실은 한 10개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를 하나로 압축해서 배점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 정말 그게 내신에서는 킬러가 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서 아이들이 파편적으로 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또 세세하게 체크를 하면 그만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중의 평가 문제집으로는 조금 시험 대비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또 다른 어떤 전국 단위의 그런 다른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또 예비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조금 토대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네, 이 다음은 이제 예봉중학교인데요. 여기는 좀 다른 학교들보다 좀 범위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예년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저도 걱정도 되고 긴장도 했었는데 어렵게 냈다고 하더라도 네, 이 관내에서의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발췌된 본문 이제 보게 되면 두세 개의 문제를 엮어서 출제를 했고, 보시면 빈칸 추론, 흐름상 적절한 문장, 어휘와 어법 선택, 내용 일치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정말 수능에서 요구하는 모의고사 형태를 가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네, 충분히 그냥 나 원래 평소에 보던 건데 하고 쉽게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그리고 어휘는 이제 사전에 학교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영풀이 문제를 낼 거니까 영영풀이에 대해서 특히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뜻을 반드시 알아두어라 라고 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로 또 그러니까 그 단독 문제 플러스 본문에서도 응용되는 것들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문법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형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개념을 묻는 그런 단독적인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신은 그냥 본문을 암기하는 것에서 끝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좀 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특히나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들이 정말 그 점수의 폭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게 아이가 뭐 시험 점수가 한 80점이다. 네. 근데 어떤 애가 100점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공부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80점 공부한 친구도 본문 다 알고 있고 단어 다 봤고 문제는 분명히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절대 그 점수 나올 수 없거든요. 다만 거기서 조금 더 누가 더 꼼꼼하게 가져갔느냐, 누가 더 신경 써서 하나하나 더 봤느냐가 이제 고득점을 가르는 포인트니까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다음은 예봉중 3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교과서 문법과 어휘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0점이 높게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긴 조금 특이했던 것이 교과서가 그러니까 본문을 보통 우리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내고 이 중에 들어가는 걸 찾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본문 전체를 통으로 다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빈칸을 다 뚫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밑줄의 해석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넣을지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완벽하게 문법뿐 아니라 해석까지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어휘는 이제 본문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또 표현을 또 응용을 하게 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본문을 전부 다 암기하는 것 이외에 내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었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실력을 쌓아뒀어야만 이 문제들은 풀이하는 것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A반 전원이 90점 이상이고 특정반은 전원이 다 100점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전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성취도 평가 A, 즉 90점 이상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30%에서 많을 때는 한 40%까지 영어과 수학과 이렇게 학생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비단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관리를 받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희 학원생을 기준으로 따지면 90점 이상이 거의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선생님? 거의 한 8, 90%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90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남양주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의 가내신 점수를 통해서 학교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와보고등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아마 뭐 195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아마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신 190점, 195점이면 반에서 5등 정도 드는 점수 때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 점수대 이하인 친구들을 찾기가 더 어렵다라는 건 이 가내신 점수가 실질적인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피지기면 누군가의 승부에서 그만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여기서 이런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고교 내신이잖아요. 네. 고교 내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아니면 정시를 선택해야지만 더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내신 점수가 아니라 모의고사 점수에서는 전국 단위로 몇 점 정도가 나오고 원점수가 몇 점이고 네. 100분위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했던 시스템인데요. 우선 뭐 본문 분석은 당연하고 그 안에 있는 구문과 어휘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전국 기출 단위의 평가 문제집도 따로 이제 만들어서 같이 풀게 되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간 테스트와 직전 파이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이 시험보다는 훨씬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갔을 때 정말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신을 잘 받는 뭐 비법이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지만 뭐 그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하고 그냥 보고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아이들 스스로는 문제를 평가할 만한 그런 지력이랄까요? 그건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도부터가 어떤 문제가 나오던 간에 내가 다 풀어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지, 이거는 내가 못 보던 거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걸 안 볼래 라고 하는 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게 본인의 경쟁력이 되기에는 되게 부족한 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제자의 함정을 좀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단어인 건데, 출제자의 함정은 그런 거죠. 두 가지 차원에서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내는 지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답이 나올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툭 잘라서 토막을 내서 문제를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함정이고요. 그리고 푸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답을 골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많이 풀어봤고 그렇게 익숙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를 항상 유념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문의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함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이거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뭐 학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주고 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을 풀어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때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를 보면 한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니까 저는 제 교과서에 1반부터 10반까지의 친구들, 한 1, 2등 하는 친구들의 교과서를 제가 다 부탁해서 모았어요. 다 모아서 제 교과서에 전부 다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조된 부분도 있고 또 몰랐던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제 교과서는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걸 다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서 겹치고 강조된 포인트가 있다면 이게 킬러겠다, 이게 서술형 나오겠네, 이게 중요하겠네 라고 해서 좀 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고, 혹시 내가 갖고 있던 것만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반 친구들은 모르니까 혹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 혹은 다른 반만 알고 있는 문제였다면 그래, 나 이거라도 알아놔야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의 특징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농담 한마디까지도 왜냐하면 그 농담도 어떤 주제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메모된 나만의 교과서를 그리고 특히나 여러 학생들의 정리된 내용을 취합해서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점수를 워낙 잘 내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이용찬 선생님은 저희 학원의 보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저희 중등부 학생들 잘 관리해주고 계시니까 독서 관내에서 저희 독서 QM 효자학원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과 메인으로 저희 영어과 메인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내년에는 독서고 1학년을 직접 담당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독서고 1학년을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 그대로 드리고 좋은 성과를 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갈무리 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이 이제 많이 변한 정말 애프터로 관리도 받고 완전히 스타가 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처음에 그 쇼 프로에 나왔을 때에 그런가요? 저는 두 사진이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이미지가 달라요. 저는 왼쪽 사진을 보고 네. 우스꽝스러운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수장보일님. 네. 왼쪽 사진을 보고 저는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 사진인가요 이게 지금? 네네. 네네. 그래서 같은 인물인데 정말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 4월 11일 그때 이제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입니다. 저 오른쪽 사진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말 와닿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딱 올라올 때부터 무대에 올라올 때부터 뭐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과장되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지고 보니까는 뭐 누가 봐도 별로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니까 자기 꿈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싱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모두가 되게 갸우뚱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뿐 아니라 관중들도 전혀 이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딱 마이크를 잡고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좌중을 압도하면서 모두가 열렬히 환호하고 다 일어나서 기립을 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도 교과서 텍스트로만 수잔 보일을 접했었는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봐야겠네요. 처음에 출연했을 당시에. 그 노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I Dream the Dream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꿈을 꾸었 내가 그게 그냥 제목만 보면 뭐지 되게 희망찬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되게 인생의 막바지에서 절박함을 얘기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의 어떤 인생과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간에 이건 굉장한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영상인데 보면 이제 이 얘기로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학습에 있어서는 이런 결론도 되게 좋지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서브 텍스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멘트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논리가 서브 텍스트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라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만약에 수잔 보일이 그러한 노래를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그 영상은 이 사람이 조롱을 당하는 영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의 밈이 되어서 이거 봐라 얘 뭐 이렇게 노래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주는 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면의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뭐 학생이나 또 학부모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입시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치열한 입시가 갖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곳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그만큼 거기에 공정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입시가 진행되기 전에 누가 어떤 점수를 받을지, 누가 어떤 대학에 갈지, 누가 어떻게 들어갈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치열한 경쟁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경쟁이 있는 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십만의 수험생이 매년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치열한 입시 경쟁이라도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공정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용찬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딕션도 정확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수업하는 영향력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빠르게 그러면 수학과 저희 김자훈 선생님 모시고 바로 고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준비하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제 수학과 발표 자료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서 QM 수학 강사 김자훈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발표를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달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지역적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개원을 해서 저희 개원 멤버로 두 분 다 저희 덕서 QM 학원에서 현재 덕서 QM 효자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좀 참고로 한 말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저희 민성원 소장님하고 직영으로 같이 운영하는 덕서 QM 효자학원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그런 무한 책임감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초반에 저희가 몇몇 선생님들의 강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혹은 외부에서의 어떤 안 좋은 평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표로서 정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고 판단을 해서 강사 교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혹은 뭐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평 불만을 제가 직접 겪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혹은 뭐 근무 태도라든지 근무 태만이나 혹은 뭐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만둔 케이스가 있었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원 멤버 두 분이 영어과 수학과 중등부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 들어보시면 더욱더 김자훈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대신에 김자훈 선생님이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단점이 뭐냐면 이 대체 불가의 선생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단맛을 예를 들어서 달고나 뭐 설탕 맛을 가장 달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달고나를 먹고 달고나만 먹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초콜릿을 맛보고 나면 달고나도 맛있긴 하지만 초콜릿이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는 김자훈 선생님은 약간 초콜릿 같은 그래서 먼저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이 달고나 맛을 봤을 때 이것도 달고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한 비교 불가한 그런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찬을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갑자기 손이 막. 일단 제가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덕소 지역에 대형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행을 위해서는 지금 덕소에 있는 친구들이 최소 구리까지 나가가지고 선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학부모님들의 그 고충이 뭐였냐면 무조건 진도를 빠르게 나가거나 상위권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원은 독서 밖으로 벗어나야 된다. 구리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그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프로젝트가 독서 관내에서 해결하자 그러면 독서에도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고 또 와부고등학교라는 명문고가 있고 명문고에 맞춰서 학생들을 준비시키려면 그만큼 우수한 자원들을 관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5월 달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부모님들을 제외를 하면은 지역 분위기 자체가 그래 뭐 굳이 선행까지 시킬 필요가 있냐, 현행이라도 잘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학 과목 강사로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수학에서 선행은 선택 영역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지 않나,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생까지는 뭐 선행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똘똘한 친구들은 수업만 듣고도 100점 나오고 90점 이상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갭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를 때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딱 올해 1학기의 덕소고 중간고사 진도 분량인데요. 일단 수학상이 단원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지금 입학하자마자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점 사이의 거리까지 30시간 만에 진도가 다 나가거든요. 사실 저 2점 사이의 거리 단원이 저 1, 2단원을 마치고도 도형의 방정식의 첫 단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30시간 만에 저거를 따라잡는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뭐 멘사 수준의 머리를 갖지 않는 이상 1등급은 불가능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학교에서 내가 30시간 만에 가르쳤으니까 너네가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가 일단 다항식 단원만 가져왔는데, A등급, 즉 학교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내용 자체가 조금 불어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법과 전략을 찾아야 하고 여러 수학 개념들을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수학 지식, 기능, 경험 등을 생성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 문제만 풀어서는 난 너에게 A 줄 수 없고 너가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그래 난 너한테 A를 주겠다는 건데, 사실 30시간 만에 그것도 거의 2달 만에 이 정도를 따라잡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네, 아침 햇살님께서 네. 아마 인성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은찬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 김재원 선생님 칭찬. 제 칭찬 아닐까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래서 아침 햇살님 어느 분에 대한 칭찬이셨을까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분 다 워낙 또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또 마저 이제 독서고 평가 기준 네네네.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에 이제 불똥이 떨어진 친구들은 예비 고1 친구들인 거죠. 사실 지금 이미 9월은 어느 정도 끝났고 10월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뭐 4월, 5월까지 쭉 놓고 본다면은 11월 자체는 한 달 동안은 이제 중3 친구들이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선행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달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사실 아직 친구들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겨울방학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할 건데 살짝 느슨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너무 한번 강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걸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수상수학 개념은, 즉 1학년에서 배우는 개념은 최소 개념서 1권 이상, 유형서 1권 이상은 정리된 상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높낮이가 있을 거잖아요. 더 선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심화까지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진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본인이 이제 안전적으로 최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이제 뭐 겨울방학 때 수상화, 심화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3등급으로 안착을 한 다음에 나는 입학해가지고 2등급 이내에 드는 걸 목표로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리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수학까지는 몰라도 수상은 한 번은 보고 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수상하까지는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자원 선생님도 원래 고등부를 전문으로 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기준으로 저희 독서 PM 휴자학원에서 독서고 중심의 고1 상하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사실 상하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수포자라는 개념, 수포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영어에서는 중학교 때 사실 아이들이 문법을 접하는 시기, 뭐 투부정사를 접하거나 이런 시기부터 좀 영어를 싫어하는 단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수학 쪽에서는 상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 아이들이 제일 버거워하는 단원이 어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나머지 정리 단원인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요? 네. 네네. 사실 이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나머지 정리 단원이 독서고 출제 비율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인데 다항식의 연산 단원이 이제 막 저희가 인수분해 공식 열심히 외워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단원 있잖아요. 그 정도는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본 문제도 이해가 있어야 풀리는 수준이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러면서 이게 심지어 첫 부분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겨서 저는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이 정도는 연습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고 2022년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평이한 수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 수상을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유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랑 같이 유형 연습하고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 불가 독서PM하고 효자학원에 가장 메인으로 수업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거고요. 참고로 이제 와부고등학교 1학년은 허윤정 선생님이 내년에 맡아서 또 와부고 출신이기도 하시고 와부고에서 워낙 또 성장하는 좋은 성과를 내주신 수능 3개밖에 안 틀리신 분이니까 워낙 뭐 실력자 엘리트시더라고요. 그리고 푸는 센스가 정말 아이들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또 허윤정 선생님하고 또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번을 저희가 더 모셔서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윈터스쿨 때 부족한 영역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독서에서 보낼 만한 학원 하면 제일 먼저 효자학원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들을 봤더니 역시나 나머지 정리에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요. 복소수 단원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심화서들에서 충분히 봤을 법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은 등급 따는 거는 사실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는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머님들 자체부터가 우리 딸아들 개념 아직 다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심화서까지는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센 B 수준의 문제들만 자기가 다 풀어가지고 회독을 통해서 90%의 이상의 정답률로 가지고 간다면은 전 3등급은 정말 안정적으로 나오고 2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친구들이 채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이거 책을 어디에 전시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동그라미 하는 거를 약간 취미로 만들듯이 모르는 것도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일단 처음에는 2가지로만 채점해야 돼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쵸? 모르는 것도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고쳐봤을 때 내가 계산 문제로 틀렸거나 혹은 뭐 진짜 잠깐 실수했다. 그런 거는 세모로 고치고 이제 진짜 모르는 문제들을 저랑 설명을 듣거나 혹은 이제 자기가 개념에 대한 접근까지는 했는데 심화 문제 같은 거 응용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에서는 동그라미 문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세모랑 별표 문제만 빠르게 보면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3회독, 4회독 가능하기 때문에 채점 습관을 먼저 들였으면 좋겠고요. 이거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입 아프게 말을 하지만 복습이 핵심이다. 네, 복습하는 그 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친구들은 수상책을 도형의 방정식까지 다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단 대단원 단위로 끝내고 나서 그 단원 잊어먹기 전에 하는 거를 조금 추천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귀요미들인데요. 예비중 3이라고 써놨긴 하지만 이제 예비중 2 친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예비중 3 친구들도 굉장히 시간이 본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은 내신 준비하는 기간 빼놓고 하면은 선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진짜 7개월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냐 아니면 진짜 치고 나가서 상위권으로 가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들께서도 일선 교사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학력 격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맞아요. 아이들이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직접 지도하시면서 예년에 비해서 혹은 뭐 3, 4년 전 코로나가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실력적인 갭이 느껴지시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요즘에 되게 느끼는 건데 수학도 수학적인 능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문장 자체를 읽고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은 네,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커즈를 얘기를 하는데 동사로서 어떤 것을 야기하다라고 했더니 일으키다. 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기하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영어 수업을 하는 건지 국어 수업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뭐 선셋, 선라이즈를 네. 아이한테 선셋이니까 해가 지는 거니까 일몰이라고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필기를 일몰이라고 그래서 일몰이라고 숫자 1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가 섞여 있는 그런 어휘들을 정말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저는 이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콘크리트처럼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정말 뭐 하위권 친구들은 크게 뭐 타격이 없는데 중요한 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실제로 아직까지 조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혹은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학습에 소홀함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갈 수 있는 딱 7개월 동안의 맞습니다. 기간이 아이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저는 수능하고도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단원들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에서도 수능에 출제되는 뭐 정말 13가지 유형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들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자원 선생님처럼 책임지고 수능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행 가능한 최적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내신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심화학습에 조금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김담모 씨가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누군지 약간 아는 학생이요? 네. 너무 아 그래요? 남학생인가요? 여학생?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네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아니 선생님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중학교 내신에 나오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거 개념을 네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그걸 연습하는 과정인데 이제 친구들은 시험에 나오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쿼트 할 때도 제가 근육이 많이 없는 편인지 중량을 많이 못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량을 늘리려면 근육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심화 학습을 하면서 수학에 필요한 근육을 늘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이제 막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 나 근육 길러야겠다. 그 마인드로 조금 저랑 같이 수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단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 실어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A등급 수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응용까지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응용 문제를 많이 푼 다음에 단서 찾는 시야를 조금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막힌다고 이제 그만둘 게 아니라 집요함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문제가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에 냈던 문제인데 원래 주간 테스트에 봤던 문제들을 제가 주로 출제를 하는데 한번 풀어봐라 하고 냈어요. 보통 이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저게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문제여가지고 바로 보이지 않을 텐데 친구가 저거를 오려가지고 진짜 돌려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집요함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그런 이 빨간색 칠돼 있는 이 부분을 직접 오렸다. 네, 직접 오려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오려가지고 진짜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칭찬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 푸는 집요함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고 김가모 씨라고 제가 요즘에 정말 감탄하는 남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1학년 1학기를 처음 배웠었어요. 선생님도 혹시 누군지 아는 학생이요? 네, 알고 같이 있습니다. 아는. 자, 김가모만 해도 두 분이 척 이렇게 누군지 공유가 될 만큼 이렇게 학원 내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워낙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1학년 1학기도 처음 배우고 1학년 2학기도 심화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이제 저랑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보통은 그냥 별표 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잡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30분 이상을 잡고 그러고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 일일이 다 해봤어요. 소위 노가다를 한 거죠. 일일이 다 해봤어요. 근데 혹시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인드, 나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해줬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태도도 저는 좀 강조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선생님들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친분이 두터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학생들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세특이라든지 행특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기재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습 태도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반면에 정말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을 만큼 10대를 맞아도 부족할 만큼 만드는 매직 스킬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캐치하셔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특 기재하는 부분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들이 기재해주는 그런 행특까지도 아이들이 어떤 손해보는 부분이 없게끔 특히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공유가 됩니다. 특정 과목에서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태도적인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저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지금 나왔던 그 김가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영어 시간 때도 제가 이제 그 BC와 AD를 설명을 해줬어요. 네. 사실 이게 뭐 Before Christ고 뭐 안노 도민이라 그래서 이게 뭐 탄생 전이고 탄생 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학생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너무 종교적인 표현들인데 이거를 크라이스트니까? 네. 이걸 모두가 다 쓰기로 동의하고 대중들이 다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다 설명을 해도 그렇게 물어본 친구는 처음이었거든요. 생각이 깊어요. 기억에 남죠, 그러면. 네, 이런 게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생각의 사고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도 그러고 있으니까 역시나 수학에 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이게 정말 태도와 어떤 자세의 문제가 네, 너무나 여러 가지로 다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즉석에서 갑자기 퀴즈가 하나 생겼어요. 퀴즈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자분들 중에서 지금 또 이제 크라이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그 성경책에서 네. 대부분의 분들이 뭐 피터 하면은 피를 네. 예, 피터 하면 베드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그러면은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네. Psalm이라고 발음하거든요. Psalm. 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라고 하면 창세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제 시작 부분인. 그러면 Psalm이라고 Psalm 제가 스펠링이 정확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alm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자 초성 힌트 드릴게요. 네. 시옷 피읍. 욕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자, 초성 힌트 드렸으니까 맞추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마저 선생님 발표 이어가는 동안에 정답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정답을 맞추신 자수성과 아까 맞추신 운이님하고 최초가 JJ님이신가요? 운이님이 맞습니다. 운이님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인 쌈이라는 베드로 하면 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선생님? 네. 다니시는? 저는 원래 그 타고난 종교였는데 네. 지금은 무교입니다. 지금은 네. 네,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네, 창세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정답자 맞추는 동안에 정답자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주로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고 암기가 필요한 그리고 깊게 개념 이해가 필요한 구간에 쪽지 시험을 쳐요. 사실 쪽지 시험이 그냥 쪽지 시험이 아니고 거의 약간 백지 복습 느낌으로 저렇게 설명하시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노리는 그 이득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일단 이 친구들이 이걸 진짜로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도에 대한 즉각적인 체크가 가능하고요. 친구들이 이제 저걸 틀리면은 제가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반강제적으로 이거를 복습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3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마다 자기가 만족하는 허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자신만의 허들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숙제를 내줬는데 선생님 저 그래도 손은 냈어요. 숙제 해온 거죠. 이렇게 허들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쪽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직 공부 더 깊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허들이 낮았구나, 꼼꼼하게 연습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용도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저랑 같이 이런 수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가끔 체크해 보면 네. 수업 시간 분위기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몰입할 때는 정말 아이들이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칠판을 맞습니다. 쳐다보면서도 김영현 선생님이 워낙 또 재밌게 아이들 수업을 이끌어 가시니까 수업에 대한 흥미도도, 그리고 저희 이용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뭐 그런 수업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선생님들 위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물론 뭐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제가 빠르게 수정을 하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쪽지 시험도 치고 있고요. 제 수업 방식 일주일 루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 3회 1시간 반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하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해하는지 아이 컨택 하면서 피드백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참관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채점 후에 바로바로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까지 해결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80점이 넘지 못하면 재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제시까지는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단모씨라던가 몇몇의 요즘 인물들이 재시험에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그런 식이면 제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뭐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시험 결과는 어땠는지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까지 드리는 걸로 일주일 루틴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바로 반 옆에다가 현재 나가는 그 범위를 써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참고하셔가지고 학원으로 여기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올해 제가 처음 개원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뭐라 그럴까 수업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교육청에 등록된 분당 수업료보다 타 학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서 QM 효자학원에서 특공대반을 제외한 일반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정말 대폭 낮춰서 올해 말까지 유지가 될 거고 내년에도 뭐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영리 단체가 아니니까 이 상태로는 운영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수업료를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사회에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수업료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도 운영이 될 거고 내년에도 아마 소폭 정말 지금 물가 상승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소폭만 인상이 될 거고 오히려 저는 수업 퀄리티로 봤을 때는 뭐 수학 3회, 영어 3회 그리고 국어 과학까지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어 과학을 저희가 수업료를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타 학원에서는 보통 이 정도의 수업량이면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업 퀄리티와 수업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4과목을 다 온전하게 패키지로 들었을 때는 국어 과학이 10만 원이니까 뭐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가실 거고 사실 타 학원에서 전문 과목 한 과목 드는 비용으로 국영수가 4과목을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학원 시스템을 갖춘 독서 QM 효자학원이고요. 민성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그리고 독서뿐만 아니라 대치 효자학원에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치 효자학원의 시스템과 컨텐츠를 그대로 그리고 아마 가맹 문의를 직접 주시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입회비가 있고요. 입회비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월 사용료가 저희 교재에 대한 사용료가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맹비의 문턱이 너무나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효자 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과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1588-9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혹은 제 번호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저는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휴대폰을 이제 바꾸러 갔어요. 휴대폰을 매장에 바꾸러 갔는데 그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본인이 역대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휴대폰 등록자 인원수 중에서 가장 많은 몇 명이세요? 저 5,800명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치하시는지 제 이름에 마음이라고 끝나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한 4,000분이 넘을 정도로 정말 뭐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의 상담 전화를 드릴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뭐 한 해를 매년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자학원을 가맹 본부장 역할도 맡고 있으니까 직접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학원들이 가진 장점들을 정말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원이나 혹은 교습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직영점의 메인 선생님 그리고 현재 중등부를 맡고 계시고 내년에는 예비고1 포지션으로 독서고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 저희 이용창 선생님과 김자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소감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과 선생님부터. 네. 사실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냥 뭐 마인드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아이들이 봤다면 뭐지? 수업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뭐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식의 전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경험을 많이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에 또 공감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또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퀴즈 정답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PSALM, PSALM, 시읒, 피읍입니다. 수평 아닙니다. 수평 누가 이제 나이스 트라이입니다. 제이제님께서 수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책에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런 편입니다. 편. 무슨 편일까요? 여기까지 힌트, 정답 맞추셔도 됩니다. 시편. 정답이십니다. 자, 그러면 김장원 선생님께 제가 저희 선생님이 맞춰주셨습니다. 먼저 맞춰주셨기 때문에 시편을 맞춰주신 김장원 선생님께도 제가 커피 교환권, 제가 커피 교환권을 자비로 보내드리고, 사비로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데 커피 교환권 플러스 케이크까지도 하나 얹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1599-8884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싸움이라는 단어까지 맞춰 퀴즈 정답자를 저희 선생님이 맞춰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MICHOY 미초이님께서 정말 아이들에게 진심이세요. 두 분 다 최고라고 말씀을 나누셨고, 아침 햇살님도 역시나 두 분 다 인성 최고십니다라고 저희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극찬을 아껴주시지 않을 만큼 많은 성원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학원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그 수업을 경험해보고 그 학생과 선생님과 코드가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전달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학원을 선택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언제나 첫 청강 수업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학원이고요. 예, 열린 학원이고, 그만큼 수업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독서 휴자점 그리고 대치 휴자점 모두 다 정말 퀄리티가 높은 강사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인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또 실장님이 또 최미애 실장님이라고 아주 정말 입시 쪽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잘 케어해 주시는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최미애 실장 외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꼭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원 선생님 오늘 출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수업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뭔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귀요미 학생들한테도 한번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약간 예쁘게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전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강사가 전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력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조차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